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또 화요일마다 기다리시는 시시한가 시간입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또 뉴스와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세상 맛있게 읽어주는 시인 방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매일 한 번쯤은 떠올리는 무엇, 바로 배달앱에 관한 얘기를 좀 들고 왔는데요. 자주 들여다보게 되죠. 그렇죠. 요즘 코로나 터지면서 더욱더 이제 즐겨 찾게 된 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음식 배달앱 별점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최근에 이런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 별점 때문에 고객하고 사장님들 사이에 좀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손님이 죽 전문점에서 네. 소고기 야채죽을 이제 주문해 먹고 후두염이 심해서 시켰는데 쏘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별점을 4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댓글로 좀 예민하게 16시간 일하면서 만든 건데 쏘쏘라고 하실 거면 딴 데 가서 시켜 드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남기신 거죠. 네. 그 사실 사장님 마음이 뭔지는 알겠지만 이제 별점 4점인데 좀 과한 반응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손님도 4점 줄 거면 말을 좀 좋게 해주고 싶지. 5점이 만점 아니에요? 5점 만점인데 4점 많이 주면서. 주신 건데 점수는? 근데 왜 말은 그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하지 말은 않을까. 예쁘게 안 하셨을까? 그래서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그냥 1점만 주고 다니는 1점 테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건 영화도 가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뭐 제목만 보고 별점 매기기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는 사장님들께서도 내가 왜 1점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하신 거죠. 근데 최근에 정말 재밌는 하나 사연이 또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별점 때문에 헤어짐을 결심했다라는 아니, 얘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별점하고 왜 헤어져요? 헤어짐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 남자친구하고 야식으로 족발을 시켜 먹었는데 네. 서비스까지 받고 아주 힐링하면서 맛있게 잘 먹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가 대뜸 별점 1점을 주면서 하지만 제 마음은 별 6개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긴 거죠. 서비스도 좋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럼 별 5개 주면 되지 왜 1개를 남겼어? 라고 하니까 그냥 사장님 기분 좋으라고 그런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좋아요 1개인데.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내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사실상 자기 부모님 역시도 자영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친구가 거의 모든 리뷰 내역에서 별점 1점을 주고 다닌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였죠. 이야, 그러니까 상습범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정이 떨어져서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아하. 이야, 이게 그래서 모든 하나의 작은 행동들을 잘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네, 다 짚어볼 수 있는 거겠죠. 이야, 그렇게 된 거군요. 이게 이별 사유가 되기는 되나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듣고 전 굉장히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1점을 그렇게 뿌리듯 하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하네요. 별점을 주는 입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권력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단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는 언제든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부인의 음식에 대한 평가조차도. 그렇죠. 집에서도 너 1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네. 예상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요즘에 음식점뿐만 아니더라도 뭐 판매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이런 앱을 사용하거나 사이트에서 별점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 작업물, 뭐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놓은 결과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방송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나면 평가가 여기 막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뭐 아마 방수진 시인도 몇 개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뭐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방송도 그렇고 뭐 시도 그렇고 뭐 콘텐츠도 그렇고 맞아요. 창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든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사실 뭐 아나운서님께서도 예. 악플 하면은 좀 예. 받아봤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실 텐데. 받아봤죠. 네. 예. 저도 뭐 사실 중국 콘텐츠 이제 작가로서 좀 예. 온라인에서 활동을 할 때는 이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프라인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맞아요. 뭐 네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냐? 뭐 그렇게 좋으면 중국 가서 살아라. 뭐 이런 악플도 저는 많이 담아봤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굉장히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또 시선이 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더욱더 스스로 검열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마음가짐을 좀 다잡게 되는 계기도 됐었어요. 그렇군요. 네. 마냥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지점이 아닐까. 또 예. 과한 것은 과한 부분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지금 OJKMS1님께서는 별점제가 21세기 신노예 통제제도 이렇게 지금 써주신 분도 계시고 네. 예.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낮은 별점 줘본 적 있으신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네. 뭐 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5점 주는 건 아니고요. 저도 과감하게 1점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는 굉장히 솔직하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가격과 이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낮거나 아니 맛이 굉장히 없거나 제가 지불한 돈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는 진짜 1점을 드리면서 반드시 그 이유를 작성합니다. 제가 왜 1점을 줬는지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불만족했고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고 악의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항상 남기죠. 참 그래도 성의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별점을 잘 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게 밥 먹고 나서 지금 너무 피곤한데 별점을 줄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저도 글을 쓴 적은 없고 그냥 뭐 4점 뭐 이렇게 주죠. 그냥 점수를 그냥 주고 마는 그런 경우가 그쵸. 많은데 그냥 후하게 줍니다. 저는 이분도 장사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비판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5점 줘야 주시고 5점 주고 왜 이게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진심을 또 진심을 다 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 K80742929님께서는 별점제 말고 재구매율로 좀 평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평가 기준 좀 바꾸면 어떨까. 사실 그것도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것도 작은 권력을 가진 거 아닐까요? 권력을 갖고 남에게 뭔가 사용하면서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너무 그 말씀에 저는 동감하고요.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이 뭔가 벌칙 주기 중독에 빠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사실 벌칙이라는 게 스포츠나 게임에서 주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언어로 벌칙 주기에 빠지게 되면 쉽게 남한테 상처를 주고 쉽게 감정적 무거움을 그냥 던져주는 거죠. 듣는 사람 남은 사람의 마음은 하루 종일 그걸 곱씹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집이 진짜 맛이 없었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벌칙에 빠진 듯 괴로움에 만드는 지금 우리가 그걸 약간 게임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사실 그렇게 말이라는 게 쉽게 뱉고 쉽게 상처 주라고 있는 게 아닌데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랑 비슷한 분도 또 댓글 올려주셨어요. K79093701번님. 네, 맛있게 먹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몸도 피곤한데 댓글 다는 게 저처럼 피곤하시다고. 맞습니다. 사실 예. 댓글 다는 게 훨씬 더 큰 애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시를 같이 읽어봐야지 저희가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안에서 조금 더 들여봐야 될 좀 중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를 읽고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도현 시인님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인데요. 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들선들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한동안 정말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읽혔던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 네. 다시 계절이 상관이 없네요. 이제 읽어도 또 좋고. 맞습니다. 네. 따뜻한 시는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불처럼 지펴지는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여기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안도현 시인이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그 노고와 어려움을 모를 때가 참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해보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먹고 말고 쉽게 별점을 주고 말고 하는 이 음식도 어느 누군가는 16시간, 24시간 불 앞에서 고생한 어떤 누군가의 노력과 애씀의 산물인데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한 장의 연탄이 되지 못할지언정 그 연탄을 자신이 연탄이 되어 자신을 던진 사람들의 그러한 노고와 소중함을 너무나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고 우리 역시도 먹는 이 일용할 약식이 누군가의 이제 노고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렇죠.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언제부턴가 잊고 사는 게 아닐까. 나 역시도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연탄이 되고 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선아님께서 말과 글을 하고 쓸 때 상대방을 생각하고 해야 되겠어요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심전심 지금 2356번님께서 안도현의 연탄 한 장 생각하고 계셨는데 선정이 돼서 너무 신기했다고. 네, 방수진 시인하고 의견이 통하셨나요? 네,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네, 오늘 방수진 시인과 함께 시시한가 별점에 투영된 우리의 마음 또 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